성질이 진짜 조민이 방에서 뭐라고? 이번에는? 이거는 몰라. 이거는 같은 둘이 같은 방인 거 아니야? 맞는데? 나 현빈이는 잘 살 거야. 살긴 하겠지. 집에 많이 가고 싶을 뿐. 근데 나 1학기 때 그것 때문에 알고 이집 호응은 누가 했어? 둘이? 둘이? 그게는 아닐 거야. 이지 호랑 이지 효랑? 근데 둘이 머리랑 같은 방인데 내일 끝나고 되는 거 아니야? 저희 검사 안 하고 그게 있어요. 뭔줄 알아? 검사 한 번 할 때마다 몇만 원씩 내야 우리는 7, 되는데 8만에 뒤로 왔어. 시키진 않겠죠. 효가 호 싫어하지 않아? 그냥 호를 좋아하는 애 호를 좋아하는 애가 있어. 엄청 싫어. 호를 좋아하는 애가 있어? 지호? 기호를 좋아했던 사람은 있지. 어? 효. 아, 뭐야? 네가 왜 웃어? 그렇게 좋아해. 네가 왜 좋아해? 이렇게 좋아해? 이 얼굴 빨개졌어. 지금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일단 이렇게 세 명이 반응한 게 너무 넌 왜 반응해? 얘 지우 좋아했나 봐. 너도 좋아했어. 너도 아니지 나도 좋아해. 야 나는 걔랑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있었는데 좋겠니? 지호 초등학교 동창이야? 아마 그럴걸요? 뭔 소리야? 내 친구 중학교 때 유치원 동창 좋아하는 게 있었어. 중학교 때. 나한테 막 찝쩍거리지 말라고 해놓고 나한테 왜 그래?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로는 안 되지 않을까. 얘가 잘 돌겠어. 맞다. 그치 뭐 잠에 돌겠죠. 지난 시간에 잠깐 에어컨 패널 경자를 좀만 내려라. 분석하고 좀 상대성 이론 들어가고 있었죠. 네, 커피를 자, 잘 지난 시간에 우리 상대론의 기초 작업을 위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의 동기와 그리고 사건의 정의들, 그리고 에테르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마이클스 몰리 실험실 때 에테르가 없으면서 관속수가 일정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피츠제럴드의 개소리를 들어봤죠. 피츠제럴드는 사실 에테르가 있기를 꼭 원해서 그 에테르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길이 줄어듦의 가정을 내세우는데, 실제로 그 식이 아주 우연치 않게 상대론에서의 길이 줄어듦에 대한 식과 동일한 식 형태를 갖게 됐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좌표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동시성의 상대성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시성의 상대성. 깜짝아. 왜? 너 왜 이렇게 거기 있어? 아 맞다 뭐라고 거였어?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것은 어떤 좌표에서 보면 동시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좌표에서는 동시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을 가정해볼까? 처음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플랫폼이 있어요. 이 플랫폼은 허빈형에 있는 플랫폼이라고 합시다. 허빈형에 있는 플랫폼이나 이때 기차 한 대가 서 있어요. 기차 한 대가 서 있어요. 이때 서 있는 기차에 대해서 정중앙에다 도시락 폭탄을 던지죠. 안 죽는 이상과 도시락 폭탄을 던지면 쳐져요. 이 또 히로부미가 죽게 되죠. 이때. 저기요. 도시락 비슷하니었어? 도시락 아니야? 눌렀어? 진짜요? 이때 그냥 들을래? 이때 배고프셨나봐. 바깥쪽에 플랫폼에 있는 관찰자 A와 또 다른 관찰자 B, 기차와 앞뒤에 있는 똑같은 거리인데 이 두 관찰자는 이 폭발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이 폭발은 동시라고 관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동시다. 그 다음에 기차 안에 있는 또 다른 관찰자 A''과 B''도 역시
이 사건은 동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대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야. 이 기차가 안중근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쳐 가기로 했어요. 자, 원래 기차가 이쪽에 도달하는 순간에 이렇게 도달하는 순간에 중앙에서 터지게끔 만들어 놓은 폭탄이었어요. 자, 이때 바깥쪽 관찰자 A와 B는 똑같이 모여 있을 때, 자, 이 폭탄이 여기서 터지게 되면 이 사건은 A와 B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건은 동시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얘기해요. 자, 하지만 자, 실제로 기차가 움직이죠. 기차가 움직여서 사건으로부터 A'에게 도달하는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지겠지. 이쪽에 도달하지 이쪽은 아직도 가는 중이라는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누구에게 먼저 도달했어? B'에게 먼저 도달했고, A'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기차가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차가 이 위치에 갔을 때, 자, 여기 B'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관찰하게 돼요. 이게 A였어요. 자, 이 사건을 관찰하게 됐다. 그렇다면 기차 안에 관찰자에게는 이 사건이 동시다, 동시가 아니다? 동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자, 어떤 관찰자에서 보면 동시라고 관측되어지는 사건들도, 자, 또 다른 관찰자에게서 또 다른 관찰자가 관측했을 때 이것은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능에서는 상당히 핫한 주제예요. 핫한 주제인데 실제로 여러분 학교에서는 그냥 동시성 상대성은 과거에서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어. 특히 2학년 이후에는. 자, 그래서 책 얘기를 이 부분은 한번 쭉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책 이야기로 읽어봐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는 선생님이 이따가 내려가서 프린트 하나 갖다 줄게. 눈 프린트인데 한번 참고해서 보라고. 그러면 혹시 수업 시간에 써요? 어? 오늘 수업 시간에 써요? 어디 주시는 분이? 책으로 쓰지. 보통 책을 하도 안 갖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보조교재를 주는 거야. 현빈아. 오늘 다 책이 있어. 오늘 웬일이야? 주소를 갖고 오니까 애들이 변하는구나. 좋은 변화의 조짐인데. 오늘 왜 생물 안 들었었니? 그렇지. 맛있어. 캠벨 책 대신에 이거 너 넣어갖고 아이패드는 얘한테 받아. 나 이거도 받을게. 하나 패드 대열에 꼈네? 저 원래 패드 있었는데. 있었어? 안 썼던 거야? 그 그때 파일을 가지고 있지. 하면서 지난주부터 패드 사용 금지시켰는데. 어린이가 저희 교실 아무도 안 들어요 그 얘기. 네. 그래? 혹시 안 된다고 하시면 따지러 갈 겁니다. 안 된다고 하시면 학원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재미없는 짓은 안 하죠. 저는 상권에 다니겠습니다. 학원을 하면은 절대 나갈 겁니다. 상권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자, 동시성의 상대성 얘기를 한번 볼게. 관측자 철수가 빨간 사건과 푸른 사건들이 독립된 두 사건을 동시에 일어난 것을 알고 있다. 이건 사건을 두 개로 분리시켰어. 이 얘기하고는 반대 얘기야. 오케이? 자, 얘는 어떻게 보냐면 기차가 있는데 기차 두 개에서 빛을 쏴주는 거야. 쏴주면 가운데 있는 검출기에는 관측자가 빛을 관찰한다는 얘기야. 쉽게 표현해서. 자,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다고 하죠. 철수에 대하여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관측자 영희도 두 사건들을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하자. 여기서 등속도는 운동한다고 했는데 정지에도 상관은 없어. 자, 영희도 두 사건을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알게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자, 두 관측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났는지에 대한 두 관찰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한 관측자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다면 다른 관측자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이때 한 관측자가 맞고 다른 관측자가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 둘 다 맞는 얘기야. 측정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측 결과는 동등하게 정당하며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할 이유가 없다. 하나의 자연적인 사건에 대하여 두 개의 모순적인 진술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상 이론의 외관상 기묘한 결론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17장에서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지 않은 채 또 다른 방식으로 운동이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논의했다. 도플러 효과에서 관측자가 측정하는 음파의 진동수는 관측자와 음원이 상대적 운동에 따라 달라진다. 즉,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두 관측자는 같은 파동에 대해 서로 다른 진동수를 측정하지만 두 관측은 모두 옳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동시성은 관측자의 운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어떤 관측자가 보면 동시라고 하지만 다른 관측자가 보면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관측자 사이의 상대 속력이 광속보다 훨씬 적다면 동시성에서 어긋나는 정도도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을 것이다. 그래서 동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 개에서는 보통 동시라고 느끼겠지.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모든 경우에 일상생활에서 모두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 생활에서는 속력이 굉장히 빛의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이지. 이 때문에 동시성의 상대성이 생소하다는 것이다. 동시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의. 시계나 측정 막대를 직접 포함시키지 않고 상대론의 가설에 근거하여 한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 그림처럼 철수의 우주 비행선과 영희의 우주 비행선이 나란히 나타내는데 긴 우주선들은 관측자 철수와 영희에서 각각에 대해서 관성 기준계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각각에 대해서 관성 기준계 정지했거나 분속변동을 할 테니까 여기서는 두 개가 V라는 속도로 하나는 영희는 철수는 정지했고 영희만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했어. 또 관측자는 각자 자신의 우주 비행선의 중앙에 서 있었으며 얘는 양쪽의 두 사건을 보게 된다는 거야. 철수의 우주 비행선은 영의 우주 비행선에 대하여 공통의 x축을 따라 상대 속도 v로 멀어져 가게 된다. 여기선 철수는 정지했고 영의가 움직이는 상대적 움직임이다 라고 얘기했지. 그림 A에서 두 관측자의 우주선이 나란히 정렬되어 있는 순간이다. 두 개의 큰 운석이 우주 비행선에 부딪혔고 그냥 우주선 사이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할게. 그래서 이 사건은 각각의 푸른 사건, 그 다음에 빨간 사건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내주는 각 위치에 폭발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할게. 이렇게 부딪히고 하나는 빨간 성광을 내고 빨간 사건, 다른 하나는 푸른 성광을 내는 푸른 사건이라고 하자. 이때 두 사건이 반드시 동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다. 두 사건이 두 우주선이 남긴 흔적의 위치는 R', B, B'이라고 하자. 두 사건으로부터 전파되는 파동면이 그림 B처럼 그림 B처럼 글씨다가 잊어버렸다. 그림 B처럼 철수에게 동시에 도달했다라고 가정하자. 철수는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철수는 자신의 우주 비행선에 남겨진 흔적을 관찰하고자 두 사건이 일어났던 순간의 흔적의 위치 B와 얼 사이의 중간 지점에 정확히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따라서 철수는 이렇게 얘기한다.
푸른 사건과 빨간 사건에서 나온 빛이 나에게 동시에 도달하였다. 나는 두 광원의 중간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주 비행선에 남은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빨간 사건과 푸른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정의하지. 자, 한편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빨간 사건에서 출발한 파동면이 영희는 서로 다가가지만 푸른 사건에서 출발한 파동은 영희는 같은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빨간 사건에서 출발한 파동면은 푸른 사건에서 출발한 파동면보다 영희에게 먼저 도달하게 된다. 영희가 앞으로 가니까. 그래서 영희는 빨간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파란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다라고 관찰하게 되겠지. 자, 따라서 빨간 사건이 출발한 파동면이 푸른 사건에 출발한 파동면보다 영희에게 먼저 도달하므로 이때 영희는 이렇게 말하게 된다. 빨간 사건에서 출발한 빛은 푸른 사건에서 출발한 빛보다 나에게 먼저 도착하였다. 우주 비행선에 남은 흔적으로부터 나 역시 두 광원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두 사건은 동시적이지 않다. 기차에 대해서는 거리가 같은 위치에 흔적이 남겨져 있지만 앞쪽으로 자기 자신이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역으로 돌아오는 반대로 오는 사건을 먼저 관찰하고 나를 쫓아오는 사건을 나중에 관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두 사건은 동시적이지 않다. 빨간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파란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다라고 본다. 위의 두 보고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관측자는 모두 옳다. 자, 주의할 것은 각 사건이 위치에서 퍼져나가는 파동면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과 광속 불변의 가설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파동면은 양쪽의 기준계로부터 모두 같은 속력 C로 전파된다는 사실이다. 두 운석의 충돌이 영희에게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이게끔 두 우주선에 충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철수는 두 사건이 역으로 동시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가끔가다 우리나라 문제에서 이런 게 존재해. 우주선이 있으면 우주선의 양 끝에서 빛을 발사시킵니다. 빛을 발사시키고 우주선 정중앙에 뭘 갖다 놓지? 검출기를 갖다 놔요. 두 사건을 흔히 이렇게 많이 줘. 그럼 이쪽에서 빨간 빛이 가고 이쪽에서 노란 빛이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가 정지에는 좌표계에 있는 거지. 자기 자신에서 이 사건은 정지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얘가 볼 때는 얘는 동시에 도달했다라고 해. 자, 이때 바깥쪽에서 관찰하는 관측자는 여기에 도달하는 것, 얘가 진행하면서 가게 되거든. 진행하면서 이 사건을 관찰하게 돼.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얘도 이거는 어떻게 동시에 진행했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동시에 관찰하고 한 장소에서 일어난 거는 동시에 관찰하는 거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두 녀석이 여기에 동시에 도달했다는 건 두 녀석에 대한 거리가 다르거나 또는 어떻게 느끼지? 서로 출발한 시간이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오케이? 역시 동시적이진 않다. 사건의 시작점이 다르거나 동시에 끝내기 위해서는 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동시성의 상대성 이야기인데 2학년 때부터는 아주 다행스럽게 문제 많이 안 내줘. 이 파트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되게 돼요. 한 점에 동시에 도달하면 걔는 누가 봐도 동시다. 오케이? 두 사건에 대해서 관측은 이것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잡아주면 비교적 쉬운 형태 문제가 될 텐데 일반 학교 애들은 이거 되게 쉽게 풀거든. 근데 과학고 애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되게 어려워해. 다행히 시험 문제는 이 부분은 거의 출제하지 않고 있다. 다행이야. 왜? 서술형 평가다 보니까 특히 너희 학교들은 낼 수가 없잖아. 자, 그리고 수식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책 제목은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제목을 바꿉시다. 뭐라고 바꿀까요? 상대성의 시간. 지성이 저 언제 처리될까요? 지성이 오늘 안 주나?
저요 아까 잤어. 지금 잘 돼야 되지. 아까 피곤해요. 잤어. 앞 시간에 커피를 이렇게 때려 넣으면서 지금 너무 피곤해. 선생님 지금 과 선생님들이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 다. 왜 그러냐면 너네들 특강하지 중학교 애들 특강하지 그래 아침부터 계속 수업했거든. 2주를 했어요 지금까지. 과 선생님들이 다 지쳐 있어. 지쳐갖고 화학 선생님 힘 없으실걸? 어떻게 생물에 내일 생물 아니구나. 상우 쌤도 들어오면 지쳐갖고 그냥 맥이 없으실 거야. 나는 무지하게 피곤하고 다리가 아파. 그래서 선생님은 잘 때 체중이 빠지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살이 점점 쪄. 이제 체중 빠지네. 한 3일 동안 이번에 다음 주 휴가지. 그냥 24시간 곱하기 3일 다 자버릴 거야. 그러니까 체중 어마어마하게 빠질 때. 진짜 그렇게 자면 진짜 몸에 힘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자면은 선생님 한 4, 5kg 빠져. 그렇게 잘 될 수 있나? 그렇게 자지더라고. 왜 못 자? 되더라고. 1년치 다 자야지. 잘 돼. 아픔이 배겨서 하루 20시간씩 아니, 안 왔어. 4일 연속에 잡았어. 잘 자는 방법이 있지. 소파에서 자다가 마루로 내려가자다가 소파에서 자다가 마루로 내려가자다가는 자꾸 자는 분위기가 바뀌니까 잠이 잘 와. 기적인 자, 안 해? 그게 천상이지. 그러면 우리 시간에 대해 상대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다른 제목으로 뭐라고 할까? 시간 팽창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시간 지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이걸 더 많이 써. 이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표현 저를 더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 시간 지연 현상은 우리 관측하는 관측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빛시계라는 걸 이용해 보도록 할게. 빛시계라는 걸 이용해 보도록 하자. 빛시계. 이쪽에 거울면이 있고 이쪽에 또 거울면이 있다고 할게요. 이 두 거울면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 합니까? L0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거울을 갖다 놓으면 빛시계라고 표현을 해요. 빛시계라고 표현해 주겠습니다. 이때 한쪽 면에서 빛을 쏠 겁니다. 빛을 건너편 거울형에서 쏘고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게 될 거예요. 빛의 속도는 항상 뭐라고 해서 시간 속도로 갖는다고 했지? 이때 이곳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뭐가 돼? t0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그렇다면 얘는 어떤 식을 써줄 수 있을까요? 2L0라는 녀석은 왕복이니까 C 곱하기 T0가 되겠지. 맞아요? 맞나요? 따라서 L0라는 녀석은 L0는 2분의 1 CT0라고 씁니다. 이번에는 이 빛시계가 이동하고 있어요. 이 빛시계가 V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데 건너편 벽을 향해서 건너편 거울을 향해서 빛을 발사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거울이 반대쪽이 이쪽에 도달했을 때 빛이 도달했고요. 다시 얘가 건너편 쪽에 도달할 때는 이 위치에 있을 때 도달했다고 얘기해보도록 하자. 그럼 빛이 가는 경로를 살펴봤더니 빛은 이 위치까지 가서 반사돼서 이 위치로 돌아오고 있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이때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더니 t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울이 v라는 속도로 이동했으니까 이 거리는 얼마가 되지? 이 거리는 vt가 되겠지. 노란 녀석의 거리는 c라는 속도로 가잖아. 운동에 상관없이, 그지? 그래서 어떤 시간이 걸렸어? 어떤 거리만큼 이동했어? ct라는 거리를 이동했다라고 해요. 이때 절반을 잘라보도록 하자. 절반을 나눕시다. 절반을 자르면 얘는 L0가 되지.
자, 그리고 얘는 얼마가 되니? 2분의 1 VT가 되고요. 한쪽 변의 길이는 2분의 1 CT라는 값을 갖겠지.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직각삼각형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관계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얘는 2분의 1 CT의 제곱이라는 값은 2분의 1 VT의 제곱 2분의 1 VT의 제곱 더하기 L0 제곱이라는 값이 돼. L0는 저기서 구한 값이야. 즉 얘는 2분의 1 V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CT0의 제곱값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나타내주죠. 자, 저 식을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C제곱 T제곱이라는 녀석은 V제곱 T제곱 더하기 C제곱 T제곱의 제곱이라는 값이 될 때 얘를 이항시키게 되면 얘는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라는 값 곱하기 T제곱이라는 값이 C제곱 T제곱 제곱이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자, 따라서 T제곱이라는 값은 C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분의 C제곱 곱하기 T제곱 제곱이 될 때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될 때 따라서 T라고 하는 것은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 곱하기 T0라는 값이 되고요. 이 값을 우리는 흔히 감마라는 표현을 써서 이걸 로런츠 인자라고 불러요. T0라고 하는 여기서 감마는 로런츠 인자입니다. 즉 감마는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이걸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베타라고 해서 C분의 V를 베타라고 흔히 또 얘기해. 얘는 속도인자다라고 부르고 또는 속력인자다라고 해서 빛의 속도에 몇 배로 가느냐 라는 뜻이야. 그 배수는 없으니까 0점 몇 배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야 되겠지. 자, 이 로런츠 인자가 나와서 이 녀석들을 몇 가지 값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로 쓰이게 돼. 속도인자, 즉, 자, 물체가 가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자, 얼마래? 0.6c로 간대. 0.6c로 가면 감마값은 얼마가 되고일까요? 계산을 미리 해놓는 게 편해. 1 마이너스 0.6의 제곱분의 1이지. 0.36이면 0.64가 돼버리지. 0.8분의 1이란 말이야. 0.8분의 1이면 5분의 4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5라는 값을 갖게 돼. 자, 한편 이 값이 0.8C도 또 많이 쓸 수 있어. 0.8C의 경우에는 감마가 1 마이너스 0.8의 제곱분의 1이야. 그럼 0.64니까 1 빼면 0.36이 돼버리지. 0.6분의 1이야. 5분의 3분의 1이 돼버리니까 이것은 얼마나 돼? 3분의 5다라고 얘기해. 이거를 실제로 많이 쓰는데 선생님은 수업 중에 더 편한 값을 찾아서 더 많이 쓰고 있어. 어떤 값이냐면 V가 0.995C래. 0.995C 집어넣어주면 감마값은 약 10이에요. 그래서 많이 써. 많이 쓰지만 실제로는 이 값들을 더 많이 쓰고 있어. 실제 문제들은. 오케이? 그래서 이 속력이 나오면 미리 로런츠 인자를 계산을 해두도록. 자, 할게요. 그럼 이 결과 T
t라는 녀석은 이거는 한 사건과 한 사건이 일어난 시간 간격이란 뜻이야. 오케이? 출발한 사건과 도달한 사건의 간격을 t라고 쓰는 거야. 보통 어떤 시각이라는 걸 의미할 때는 스몰 t를 써. 그 시각의 변화량이 델타 t야. 델타 계속 쓰는 게 선생님이 지겨워서 그냥 대문자로 라지 t를 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책 보면 라지 t 대신에 델타 t는 감마 델타 t0의 제곱자 t0의 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기도 해.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시간 간격이라는 얘기야. 얘가 갖는 시간 간격은 t0보다 크다 작다? 감마라는 값이 항상 뭐보다 크니 0보다 크지. 그래서 얘는 시간 간격이 더 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밖에서 관찰한 여기서는 이 내부에서 자, 서 있는 좌표에 의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이 들으면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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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 그림은 밖에서 보는 사람이 그림이 되겠지. 지나가고 있는 거를, 그치? 이때는 시간이 어떻게 가? 똑딱 똑딱 시간이 어떻게 간다는 뜻이야? 천천히 간다는 뜻이야. 오케이? 같은 시간 간격도 길어지는 시간 간격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왜 꺼졌어? 자, 그러면 이런 관계인데 얘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보기 위해서 요거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로켓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이번에 달류 관계 이름이 뭐야? 다누리? 뭐지? 다누리야? 지난번에 우리나라 온 거 뭐지? 발사체? 누리호. 누리호야? 그래? 다누리야? 다 누리호. 누리가 세상이라는 뜻인데 온누리 그러면 온 세상이라는 뜻이거든. 가서 온 세상 다 보고 오려고? 근데 난 달에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 달에 왜 가? 착륙도 안 할 건데. 그럴 가능성은 좀 있지, 그지? 달 뒷면에 외계인들 산다고 하는데 외계인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특사로 가는 거지. 진짜 그런 생각. 근데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참 재미난 영상을 무지 많이 보여줄 것 같아. 우리나라 카메라 기술 대박이잖아, 그치? 우리나라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아주 죽이거든. 거의 세계적이야. 삼성이 지금 1등이지. 핸드폰에 찍을 수 있는 사진의 해상도 가장 좋은 게 삼성폰이거든. 현재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서 제일 좋은 게 약 200배래, 200배. 니콘 카메라가 그게 200배래. 근데 삼성계 S22가 100배 땡기지. 근데 지금 올해 나오는 게 무한대배 땡긴다는 말이 좀 소문이 돌고 있지. 무한대배? 현미경이세요? 현미경이야. 멀리는 걸 보는 것 같아. 왜 현미경이? 그냥 이제 가까이. 하늘대로 딱 지금 외계인 이렇게. 안드로메다에 있는 외계인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 찍힐지도 모르지. 자, 내가 안에서 그렇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는데 이 우주선의 안에 있는 관측자는 얘가 등속도로 운동한다면 자기 자신이 가는 것처럼 보여? 안 가는 것처럼 보여? 안 가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안의 관측자를 우리는 뭐라고? 정지좌표계라고 표현을 해도 정지한 좌표계가 아니고 정지좌표야. 모든 게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되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정지좌표계에서 측정한 모든 값들을 우리는 고유라는 말을 붙여주게 돼. 그래서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야? 고유 시간이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이 시간은 고유 시간이야. 자, 한편 여기에 있는 로켓들은요. 자, 이렇게 뿅뿅뿅하고 앞으로 가고 있는 로켓을 우리가 밖에서 관찰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로켓 안쪽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얘기지. 사건이라는 시점별로 로켓이 이렇게 등속도로 운동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로켓 바깥쪽에는 좌표계가 바라볼 때
그런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시간 지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뺀줄 수가 있죠. 이쪽은 지워도 되죠? 패드 쓰는 분은 로켓 하나 그려놓고 카피 해서 갖다 얹어주면 되죠. 혹시 다 그릴까 봐. 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건이 있어. 자, 어떤 사건이니? 쌍둥이 페르독스라는 아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쌍둥이 역설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트윈 페르독스라는 쌍둥이 역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이 책에서는 쌍둥이 역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점점 이상해요. 옛날에 다 있었는데 점점 빼더니 중요한 얘기도 다 빼고 있어. 자, 중요한 얘기도 다 빼고 있어. 1학년에 희수라는 녀석이 지금 1학년 지금 학원 다니다가 안 다니면서 코로나 걸렸대. 그랬더니 그 얘기 나오고 나도 좀 걸리고 싶다. 어이없는 녀석. 어이없지. 코로나 걸리면 누가 좋아하겠지? 희수라는 친구가 밥을 안 먹거든. 학교 가고 일주일 동안 2끼 먹고 온 적도 있다던데. 아까 정혜정이요? 지가 정혜정이요? 왜? 그런 애가 있어 또? 그 정혜정이라고 그 학교방 와줬다고 그 학교에서 막 한 끼 먹고 집 가고는 했어요. 일주일 동안 1끼 먹어? 네. 그럼 뭐 먹어? 깍깍. 혹시 이슬이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슬이요? 참이슬이요? 의심되긴 해요. 엄청 많은데. 근데 맛없다고 급식을 거의 안 먹고 맨날 그냥 초코바 먹고 내고. 간식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잖아. 누가 그래요? 방법이 다 있죠. 아니 어디? 아니요 교실에 갖고 가도 돼요. 자판기를 그리고 예술 자판기에 기숙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자판기가 있구나. 기숙사에서 뭐 라면도 끓여 먹는데 그런 애들 있죠. 몰래 생라면을 먹는 애들도 있고. 끓여 먹기도 하고. 그 스토리에 놀리는 항상 그 밤 인스타 스토리를 보면 누가 간식을 먹고 있나를 볼 수도 있고. 근데 너네 몇 명인데 선생님이랑 친구 추가돼 있지 않냐? 승리기에는 그럴걸? 몇 명은 순진해서 올리지. 설마 미쳤다고 그걸 올리겠어. 아니 그걸 자기가 실수. 얘기 해놨고 너도 올린다. 저 집에서 먹었다고 하면 되지. 아니 그 누가 배경 기숙사에 기숙사 방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돼. 라면과 함께 네. 그런 애들이 있을 텐데 그걸 캡처하고 선생님한테 보내는 애들. 에이 설마 죽고 싶. 왜냐면 그걸 캡처한 애도 걸리거든요. 그쵸. 너 어떻게 캡처했냐고. 캡처를 한 애들도 걸려요. 왜? 아니지 캡처한 다음에 교실. 니네 전교생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기숙사에 있는 사진을 올린다는 거는 기숙사 시간에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데 그걸 캡처하는데도 불법적인 행동을 아니지 그 했잖아요. 다음날 교실로 교실에서 갔을 수 있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치밀한 애는 없어. 밤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근데 애들 솔직히 다 전자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 인광애들은 기숙사가 그 학교 그 경계선 쪽에 있어가지고 치킨 시켜갖고서 치킨 기숙사 2층에서 끈에 매달은 거 땡겨갖고 먹고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아니 수학에서 사서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가방에 넣어놓고 들어가요. 치킨을? 수학 3실에서 먹다가 안창쌤한테 걸렸다는 소리도 들은 것 같은데. 1학년 애들? 아니요. 밤을 먹은 전설 술집이 밤치게 나갔다 온 애들? 있을걸요? 방치기 많아요. 근데 밤 선배. 나갔다가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밤에? 아니 밤에는 안 나가고 이제 저녁 시간이랑 그런데 이모 씨의 아니면 네, 애들이 실제로 아니고 걸리는 애가 애가 있어요. 모지효 씨라고. 네. 애들이 아니고 이모 애잖아. 씨 아들 모지효 씨. 애들이 아니고 애잖아. 지효? 네, 걔 나갔다가 1학년 그 부장쌤이랑 1학년 학생한테 걸려서 양팔 끌어서 연예인 연예인 보다가
딱 교문 앞에서 2학년 부장쌤 만나가지고 연애 지옥? 다음 날에 결국에 문화마당에서 전체 기강자 미당. 아 근데 그것 때문에 기강 잡는 거 아니잖아. 그거 그래, 거의 벌점이 명분 중에 너무 명분 중에 하나였지. 뭐 우리 학교 레전드 진짜 너 너무 화장실 스티커 사건도 있는데 뭐 그게 있는데 지옥은 별짓 하고 사는구나. 아니요 지금 근데 그게 벌점 사유로 존재하지 않아서 벌점을 안 받았어. 어? 그럼 뭐 했어 그게? 그거 벌점 사유로 반성문이야. 존재. 진짜 반성문이야? 반성문이야? 그냥 반성문만 썼다는데? 야 그게 더 열받아. 차라리 벌점. 상벌 규정에 반칙에서 넘어간 게 없는 그게 거야? 없대요. 만들어야지. 야 그럼 탈출. 과거 학생이니까 반성문 쓴다고. 설마 그런 거 안 하는 건가? 근데 걔는 나가서 박성찬 쌤이랑 최인성 쌤한테 끌려 들어오다가 교문 앞에서 유재 쌤이랑 안청 쌤을 만났는데 그건 별로 좋지 못한데? 근데 왜? 저 친구가 학생 아닌데 하고 지나가면 안 돼? 당당하게 그냥 정보를 나가면 편한데. 제 동생 지우 만나러 왔습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뭐지 3학년 선배들 담 넘다가 걸리면 조조란 애가 저희 선물 주러 온 거예요 라고 막 거짓말하고 그런다는데 오, 나쁘지 않다. 친구팔. 자,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이 쌍둥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한 녀석은 집에서 기르고요. 한 녀석은 우주선을 타서 보낼 거예요. 자, 이때 우주선은 태어나자마자 출발해서 얼마로 갑니까? 0.995C로 간대요. 0.995C로 가요. 자, 지구 시간은 6년이 지났어요. 자, 60년이 지났다. 60년? 지구 시간은 60년이 지났대요. 자, 이때 다시 둘은 조우하게 됩니다. 자, 지구에서 우주선이 다시 도달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도달하게 됐어요. 이때 60년이 지났더니 자, 이 지구에 있던 아저씨는 할아버지가 됐대요. 60 갖고 집행이 쉽지는 않죠, 사실. 자, 이렇게 돼버렸는데 반면에 지구에 도달한 이 아이는 자, 얼마? 6살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관점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 누구 관점을 얘기해 볼까? 우주선에 탄 아가의 관점도 얘기해 보자. 자, 우주선에 탄 악어 관점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상대적으로 얼마로가 0.95C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똑같이 60년이 지났어. 자, 60년 후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지구가 갔다가 되돌아온 거지. 지구가 갔다가 되돌아왔어. 자, 이때 우주선에 탄 사람은 자기 기준이니까 어떻게? 나는 60 먹은 할배가 됐지. 바깥쪽 아이는 몇 살? 6살. 자, 이렇게 보자니. 자, 그렇다면 앞에 이야기가 많이, 뒤에 이야기가 많이. 보는 관점에 따라 상대적인가 아닐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을까? 그럼 나이가 몇이야? 6살이야? 60살이야? 잠재적 애늙은이가 된 거야? 걔네들이 자, 평균 되죠? 얘는 잠재적 평균 되죠? 앞에 쪽 이야기가 맞고 뒤쪽 이야기가 틀려. 자, 실제로 얘가 갔다 올 때, 갔다 오는 동안에 모든 변화를 겪고 모든 힘을 받아서 운동하고 누구야? 우주선에 있는 아이란 말이야. 오케이? 실제 겪은 아이고 이거는 상대적인 그냥 설명일 뿐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맞고 얘는 틀리다. 이걸 나사에서 하도 궁금해갖고 원자시계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답니다. 사람 먼저. 원자시계를 우주선에 태우고요. 우주선에 태우고
지구 대기권 하층부지 대기권 위의 성층권 영역에서 얘를 상당히 빠른 속도, 빛의 속도는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낼 수 있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동으로 가면서 측정하고 서로 오면서 측정을 해서 지구의 원자시계를 갖고 와서 비교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시간 지연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 시간 지연이 일어났고 그 시간이 원자시계의 시간이 천천히 우주선 속에 있는 원자시계의 시간이 천천히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뭐라고? 나이 안 먹고 싶으면 성층권에서 그렇게 돌아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그치. 그리고 지구로 들어왔더니 살아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 예. 그거 있잖아. 그 뭐니?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 어떤 별에서 나쁜 놈이 거짓 구조 신호를 보냈지. 그리고 우주선 빼들어 도망갔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어찌어찌해갖고 탈출해갖고 모선으로 돌아오니까 모선에 있는 애가 팍 늙어버렸지. 잘 몰라? 알아요. 모선에 있는 애가 팍 늙어버렸다는 얘기야. 모선에 있는 애는 상대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겪지 않고 그곳까지 갔다 오는 애들에 대해서 시간 지연이 일어났지. 그 시간 지연은 행성의 주변부에 있는데도 시간 지연이 일어난 이유는 왜?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이 또 있었던 거예요. 둘이 같이 게임하고 있어. 그 별이 중력이 상당히 커도 나오는데 애를 먹었지. 자,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 역설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이런 현상들을 실측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책 있는 분들은 책에 상대론 쪽에 보기 문제 바로 앞쪽에 있는 예제를 한번 말을 살펴볼게. 시간 팽창에 대한 두 가지 검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이야기입니다. 미시적인 시계. 이 뮤온 얘기는 좀 이따 하게 될 거예요. 또다시. 뮤온이라 부르는 입자는 불안정하다. 즉 뮤온이 만들어지고 이 얘기는 다시 한번 해드릴 거야. 뮤온은 만들어지고 다른 입자로 분괴될 때까지 매우 짧은 시간만 존재하는데 실험실 속에서의 뮤온의 수명이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 얘가 2.2 마이크로 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뮤온의 수명은 생성, 즉 사건 일과 분괴 사이의 시간 간격이라고 하자. 뮤온이 정지해 있고 실험실계에서 측정한 거야. 정지된 시계로 뮤온의 수명을 측정하게 되면 평균 수명은 2.2 마이크로 초이다. 이때 사건 1과 2는 뮤온 자신의 기준기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하므로 이 값이 바로 고유 시간이라고 한다. 보통은 움직이는 개에 대해서 정지한 개들을 정지 또는 고유라는 말을 붙여주게 돼. 정지 시간을 델타 t 제로라고 하자. 선생님은 라지 t 썼지? 라지 t 제로. 고유 시간이 측정되는 기준계를 뮤온의 정지계라고 한다. 이걸 정지좌표계라고 얘기해. 가령 뮤온이 실험실에 대해서 움직인다면 실험실의 시계로 측정한 뮤온의 수명은 보다 긴 평균 수명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실 시계에 대하여 0.9994C로 운동을 시켰네요. 0.995C이 10인데. 이런 속력으로 운동하는 뮤온의 수명을 측정하였더니 베타값, 속력 이자라고 했지. 광속도에 대한 속도 b다라고 해서 그 값이 0.99941 때 이 속력에 대한 로런츠 인자는 베타는 28.87이라는 값이래. 오케이? 28.87이고 평균 수명은 팽창된 평균 수명은 다음과 같다. 델타 t는 감마 델타 t 제로가 돼서 63.51 마이크로 추가돼 버립니다. 실제로 측정한 값은 이 결과와 실험 오차 범위 안에서 일치하게 된다. 거시적인 시계. 두 사람, 이름이 이렇게 알려진 두 사람은 1971년 10월에 정말 힘든 실험을 수행했다. 힘든 건 이 두 사람 둘만 느끼겠지. 그들은 4개의 이동 가능한 원자시계를 여객에 싣고 70년대 했던 그 실험 얘기네요. 뭘 힘들어? 비행기가 힘들었지. 원자시계를 여객에 싣고 각 방향으로 한 번씩 2번, 3개 일주를 하였대요. 그들의 목적은 거시시계로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방금 보았던 바와 같이 아인슈타인 이론에서 시간 팽창에 대한 예측이 미시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제 시계를 사용하여 확인된다면 대단히 마음 놓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한 거시적인 측정은 고도로 정확한 현대의 원자시계로만 가능하더라. 그들은 이론의 예측을 10% 안에 오차내서 확증을 했다. 즉 확인해 준 거지. 시간의 진행 속도가 시계에 작용하는 중력 영향을 받는다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도 이 실험에 적용을 하게 됐다. 중력에서도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규칙까지 고려를 했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메릴랜드 대학의 물리학자들은 보다 정확하게 비슷한 실험을 수행했다. 그들은 원자시계를 싣고 체사피크만을 15시간 동안 계속 돌면서 1% 오차 이내로 시간 팽창을 검증하는데 성공을 하게 된다. 오늘날은 시간이 눈금을 맞추는 등 목적으로 원자시계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때 항상 운동으로 인한 시간 팽창을 고려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원자시계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냥 쓰면 되겠지. 근데 수입해 와야 되잖아. 수입해 오는 동안에 시간 변화되는 거를 다 고려해서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근데 어차피 갖고 오면 표준시가 달라지니까 표준시간으로 새로 맞춰주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핸드폰들은 끊임없이 위성과 인공위성과 통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나의 GPS 위치로 확인하죠. 두 번째, 시간을 검증해줘. 저기서 시간을 이 핸드폰에게 쏴주는 거야. 우리 핸드폰 자체는 자체 시계가 없어. 계속 인공위성과 통신하면서 얘를 수정시켜주는 거야. 이때 인공위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돌고 있지. 상대성 이론이 적용돼. 또 지구 중력에 의한 시간 팽창도 시간 지연도 고려해야 돼.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지구로 보내주는 그 시간이 바로 핸드폰에 찍힌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대성 이론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옛날에 시계 어떻게 맞춰? 라디오 듣고 맞췄지. KBS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뚜뚜뚜띠 하면은 그때 딱 가게끔 만들어놨지. 이 뚜뚜뚜띠 이걸 시고라고 하지. 시고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시고 뚜뚜뚜띠 하는 거.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그때 많이 하지. 이 뚜뚜뚜띠 누가 만들었게? 뚜뚜뚜띠. 이 시고를 만든 사람이 선생님 기억에도 괴헬이라는 사람이야. 나치의 히틀러의 추종자가 아니고 히틀러의 측근. 이거를 갖고 국민들을 세뇌시켰어요. 라디오 선동. 라디오 선동할 때 뚜뚜뚜띠 이게 집중력을 되게 좋게 한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처음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게 선생님 기억에 괴헬이라는 사람이야. 대박이네지. 이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웅변가래. 웅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것도 있었잖아. 우리나라 대통령 지난 선거 때 이재명이 히틀러식 연설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한참 씹어낸 사람들이 있었잖아. 히틀러식 연설이 뭔데요? 이재명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 어떻게 얘기하지? 보통 이제 히틀러가 연설을 할 때 이랬대요.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는 거야. 막 기다리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실증을 느낄 때쯤에 딱 나타나는 거야. 자기네한테 맞아야지. 뭐라고? 자기네한테 맞아야지. 요즘 그렇게 보면은 돌맞지. 늦었다. 제 시간 관념 없는 새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최대한 군중들이 참을 만큼 인내할 때에서 폭발 직전에 딱 나타나는데 그럼 막 박수 친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히틀러는 박수 부대를 동원했지. 중간중간에 박수 부대가 있어. 빵 다치게. 그게 아주 연설 선동선동의 아주 귀재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중에 역사로 가장 연설을 잘하는 사람은 노무현이죠. 미국은 가장 연설 잘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니? 미국이요?
케네디가 연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또 케네디. 연습을 가장 못한 사람은 트럼프로 알려졌죠. 그다음부터 영어 배우다 보면 명문장들이 대통령 연설문들에 많아. 그 유명한 링컨의 국민의 그 다음에 케네디의 명대사.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욕먹을 대사인데 요즘 같은 나라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해주길 바라지 말고 너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라. 욕먹으면 하지 요즘 같은 건데 나라와 나는 별개지.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의 1960년대 후반에 국민교육원장이라는 게 나왔지. 그게 나왔어. 그 비슷한 문장이 나오지. 나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임을 깨닫고 라는 말을 쓰지. 나는 나고 국가는 국가지. 자, 이번에는 길이의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길이의 상대성인데 길이 수축이라고 표현을 해줄게. 자, 길이 수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길이에 대한 상대성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측정하느냐야. 한번 봅시다. 이 책은 좀 개념이 좀 부족한 듯해요. 이런 개념을 한번 교육해 보도록 하죠. 엄청나게 긴 물체야. 엄청나게 긴 물체야. 이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고 싶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광년 단위 길이야. 별과 별 사이 거리가 있는 상관이 없을 듯해. 별과 별 사이에도 같은 식으로 적용돼 줄 수 있어도 돼. 자, 이때 이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별과 별 사이 거리는 별과 별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빛을 쓰는 거야. 자, 얘를 측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 얘를 로켓에 실어. 로켓의 길이가 2광년짜리야. 돈이 안 나오네. 저 만들려고 해서 문제 아니야? 어떻게 만드지? 뭐라고? 어떻게 만드냐 저거? 지금부터 만들면 언제가 만들겠지? 돈만 있으면 안 되지. 1 광대가 몇 킬로예요? 머스크랑 만들 거야. 로켓 발사하고 이번에 우리나라 발사할 때 30만 킬로. 사람들이 그 본체 그 보조 로켓들이 땅에 착륙하는 거 보고 박수 쳤다고 하더라고. 예술이거든. 실제 떨어지는 게 조절하면서 떨어지는데도 처음에 떨어질 때 그냥 마구잡이 자기만 가거든. 근데 그거를 어느 시점에 오면 얘를 로켓을 다시 중화시켜서 작동시켜서 원상태로 회복시켜. 그 다음에 땅에 착륙하거든. 근데 보조 거의 두 개가 거의 동시에 착륙해. 그거 보고 사람들이 박수 엄청 쳤다더라고. 선생님하고 어떤 거요? 그 어떤 요번에 지나라 달 탐사선 보낼 때 발사체를 스페이스X 썼거든. 스페이스X는 재활용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지. 대단하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못 올리고 있는데 제대로. 근데 한번 올려놓고 군사로 들어갔잖아. 스페이스X가. 스페이스X가 뭐라고? 민감치. 민간 군사업체로 들어갔잖아. 어? 스페이스X가 민간 군사업체로 들어갔잖아. 군사업체는 상업위성 쏴주는데? 지금 스타링크는 거고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인공위성 빼고 핵미사일 넣으면 그냥 그게 뭐야? 국제보고에서 우주에서 눈을 도트해. 모스크바 힘을 기울여서 만든 회사야 스페이스X. 나사에서 기술자 다 배웠잖아. 나사에서 다 듣고 왔어. 나사 앞에서 체험했다는 게 스페이스X가 기획했던. 자, 그냥 다 이메일을 다 뽑아왔어. 근데 나사에는 지금 로켓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아예 없어. 머스크는 머리 쓴 거야. 기술자 다 배우면 나사에서 우주선 발사 누구한테 맡기니? 자기한테 맡기잖아. 이득이 생기잖아. 근데 머리 잘 쓴 거야. 다 배우는 거. 자, 여기에 지금 시계를 갖다 놓고 얘를 출발점에 세우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막대가 어디에 도달했을 때
중간지 자, 끝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시간을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V라는 속도로 측정했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 어떤 문제점이니? 얘는 지금 두 개에 대한 관측점이 있는 거야. 로켓과 하나 같이 가는 관측자는 로켓의 길이를 알고 있지. 로켓의 원래 길이를 L0라고 측정하고 있다. 반면에 이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깥쪽에 있는 다른 관측자야. 바깥쪽에 있는 다른 관측자야. 이 사람의 시계 T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 델타 T라고 그냥 써줄까? 그냥 T라고 써줄게. T라는 시간을 측정하게 된 거야. 서로 다른 관측대에서 측정한 시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걔가 V라는 속도로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과를 쓸 수 있어. L0라는 것은 V 곱하기 T라고 쓸 수가 있다. 오케이? L 곱하기 VT라고 쓸 수가 있다. 나중에. 자, 하지만 지성이가 언급한 것처럼 이걸 어떻게 만들어? 그치? 이걸 어떻게 만들어?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로켓을 작게 만들고 움직이기로 했어. 어떻게? 여기에 자, 막대가 있어. 자, 이 막대가 있는데 이번에는 시계를 우주선에 실어서 보내는 거야. 자, 시계 실은 로켓이 V라는 속도로 가게 되는데 시계가 뒤쪽에 도달했을 때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해. 그래서 앞쪽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계속해서 측정하는 거야. 자, 그럼 로켓 안쪽에 있는 관찰자는 어떤 시간을 측정하니? T0라는 시간을 측정했는데 다른 쪽 관측자에는 같은 막대지만 어떻게? L이라고 보인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 역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L이라는 거리는 V라는 시간으로 자, T0만큼의 시간 동안 이동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관측계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측계에서 길이를 측정해 봤는데 얘네들은 직접 대놓고 이게 내 길이다 또는 내 시간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비교해 보기로 한 거죠. 어떻게? L0분의 L이라는 녀석은 자, 얘는 V 곱하기 T0 곱하기 얘는 V 곱하기 T라는 값이 되었다. 자, 이때 VV 지워지고 T라는 녀석은 시간 지연에 의해서 감마 T0라고 같은 사건이니까 어떤 사건? 시계가 막대의 끝부분에 위치할 때 시간과 시계가 막대 앞부분에 위치할 때 시간을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분의 T0라고 써서 얘는 뭐가 돼? 감마분의 1이라는 값이 돼. 따라서 L이라는 값은 뭐가 됩니까? 감마분의 L0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하지. 감마분의 L0라고 표현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자, 감마라는 값이 10이라고 할 때 0.955로 갔다는 얘기지. 0.955로 갔을 때 길이는 몇 분의 몇이 됐다는 얘기야? 10분의 1로 측정되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10분의 1로 측정되어진다. 그래서 움직이는 관측자의 안에 있는 고유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고. 슈퍼맨이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며? 영화에 의하면. 그럼 슈퍼맨이 날아갈 때 슈퍼맨의 키는 얼마가 되지? 17cm 0이 되겠지? 빛의 속도잖아. 비수기네? 슈퍼맨의 키는 우리가 볼 때 0이야. 하지만 슈퍼맨은 자기 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야. 얼마나 긴 거야? 뭐가 좋아? 누구? 현빈아 지성이 한 대만 때려주지. 자꾸 딴짓하고. 그러면 책 얘기로 이 얘기도 잠깐 한번 보고 확인을 해줄게. 자, 길이의 상대성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막대의 길이를 재보자 한다면
정지한 긴자를 사용하여 막대의 양끝의 끝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두 값의 차이를 구하면 된다. 그러나 막대가 움직이고 있다면 양끝점의 위치를 어떤 막대 기준계에서 보면 동시에 확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측정한 값을 길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된다. 얘는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고 얘는 동시에 확인할 수 없는 길이 상태가 된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림 7에서 움직이는 펭귄의 앞에서 뒤에 이르는 길이를 재보자 할 때 펭귄의 앞과 뒤의 위치는 서로 다른 시간에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다. 동시성은 상대적인 것이며 길이 측정은 동시성과 관계이기 때문에 길이는 상대적인 양이어야 하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자, 막대가 정지했을 때, 즉 관찰자가 막대와 막대의 정지계에서 같이 있었을 때 측정한 막대의 길이를 고유 길이 L0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관측자와 막대가 막대의 길이 방향으로 속력 V로 상대 운동을 하고 있다면 동시적 측정으로 얻게 될 길이는 다음과 같다. L이라는 것은 L0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제로 속력 인자제곱에서 감마분의 L0라고 한다. 로런츠 인자 감마는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에 상대 운동을 하고 있다면 L 값은 L0보다 작다. 상대 운동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L은 수축 길이가 된다. 속력 V가 커질수록 수축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맨은 광속으로 다니니까 키가 0이 돼버리겠지. 영화 중에 일본 만화 중에 옛날 만화 중에 닥터 슬럼프라는 만화가 있어요. 가끔가다 거기에 슈퍼맨이 나옵니다. 슈퍼맨이 스케이트보드를 배에다가 얹고 바퀴 타고 굴러가죠. 그냥 바닥에서 가는 슈퍼맨. 근데 좀 짜리몽땅한 슈퍼맨, 이상한 슈퍼맨이거든. 달리면은 그런 형태의 슈퍼맨이란 얘기지. 닥터 슬럼프가 닥터 뭐지? 이거 까먹었다. 그 여자 주인공 애가 나오는데 맨날 똥을 막대에 꽂아갖고 다 돌아다니는데. 그게 뭐지? 애들이 보는 거 뺏어서 봤던 건데. 인과 몇 개 애들이야? 인과 한 자릿수 애들, 5, 6, 7, 8개 애들 학원에 와갖고 막 그 만화를 숨겨놓고 본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뺏어갖고 교무실에 압수해다 놓거든. 그럼 그거를 봤는데 애들이 며칠 지나면 와. 선생님 연출을 해야 돼요. 돌려주세요. 그 교무실장한테 막 부탁을 하지. 다음부터 이런 거 갖고 오면 안 준다 하고 돌려주는데 그 사이에 선생님들은 다 봤어. 재밌어요? 부분적으로 봐갖고 모르겠어. 새끼들 갖고 올 거면 매주 와서 뺏기든가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뭉탱이 빠져 있어갖고 끝까지 본 게 만화가 별로 없어. 만화 이 만화 이 피어 코미. 그런 패드에서 보는 만화. 웹툰? 뭔가 영상인 줄 알았어요. 이거. 웹툰이 생긴 지가 몇 년 됐다고. 웹툰 생긴 지 한 10여 년밖에 안 돼. 10년? 1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무도 어린데.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지금 중학교 녀석 한 녀석이 2학년 애가 판타지에 빠져갖고 가장 잘 나간 판타지 뭐니? 해리포터. 판타지야 그게? 그 소설이야. 애들 많이 따뜻한 판타지 입고 있잖아. 네? 이렇게 조그만 책에다 나오는 거. 지금 뭐 만화책 같은 판타지. 이거 잘 나온 판타지가 뭐니? 소설도 판타지. 소설책이라고 하는 완전 완전 설마 나도 되니까. 다행히 나온 우리 친구가 친구가 그런 장면이 왜? 부기 친구들은 그렇게 이상하게 빠져 사는 여기는 없구나. 전에 선생님 가르쳤던 애 중에 인각 11기 아이가 있는데 그 녀석은 판타지에 빠져가지고 학교 들어갈 때 2주에 한 번 들어간다고 2주에 한 번 나왔다고 그래갖고 옷가방 대신 옷을 안 갖고 가고 있던 거 그대로 입고 속옷도 애들이 얘기하기는
그냥 한두 개 바꿔서 빨아서 그냥 입는데 우와. 지가 빨아 입는 거야 학교에서. 그리고 그 옷가방 속에 뭐 갖고 다니냐면 그 SF 판타지 소설을 갖고 그냥 가방을 하나 더 갖고 오면 캐리어에다가 꽉 채우고 아빠한테 걸리면 뒤지니까. 아빠가 변호사인데 하도 그렇게 빠져갖고 중학교 때부터 그 걔가 사는 동네 주변에 그 도서 대여점이 되게 많았었거든. 요즘 시절. 빌려주면 아프리한테 빌려주면 고소하겠다. 아버지가 변호사야. 명함 주고 사진 주고 이런 애 오면 책 빌려주지 말라고. 만약에 걸리면 고소하겠다. 고소 사유가 뭐야? 고소 사유? 미성년자인데 함부로 도서 대여했다고. 그게 뭐? 어떻게든 원래 그거 학부모가 고소하면 다 걸려. 부모가 고소하면. 미성년자들한테 봐서는 안 될 거든 뭐든 재물적인 거를 대여하거나 이러면은 다 걸려. 도서가 원래는 성인한테만 돼. 그래갖고 다 고소한다니까. 얘가 못 빌리잖아. 그랬더니 옆 동네로 가는 거야. 근데 동이 점점점 확대가 돼. 인근 동까지 가. 그래갖고 그거를 뭐 한 3, 40번씩 채우고 가는데 한 번 가면은 편당 보통 두세 번을 읽고 온대. 미친 새끼지. 책임 속도 되게 빨라. 시간이 돼. 뭐라고? 시간이 돼. 책 읽는 속도 무지 빠른데 계속 공부 안 하고 그것만 보는 거야. 기숙사에서 밤새워. 그 짓 해갖고 걔는 학교 어디 갔냐면 ICU라는 학교 갔구나. ICU는 국제정보통신대학이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교생이 200명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해. 그다음 취업률이 300% 이상인데 평균 한 명당 회사를 3군데 이상 잡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카이스트 부설이라 나중에 카이스트하고 합병해버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ICU 들어갔는데 졸업은 카이스트에서 했어. 나 이제 웹소설 읽어야 하는 건가? 어? 나 소설 읽어야 하나 이제? 넌 소설 읽으면 이상한 학교 가지? 광운대 이런데. 그래도 광운대가 나쁜 학교도 아닌데 과학부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레벨의 학교.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쩌대. 또 가야. 그럼 이렇게 빠지겠다? 걔 같은 기수야. 걔하고 같은 기수 11기아인데 이 새끼는 전교생을 왕따 시켰어. 혼자서 자신만의 만화 세계에 빠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갖고 걔는 얘보다 더 많은 편수의 만화를 갖고 들어가. 얘보다 더 많은 편수의 만화 갖고 들어가고 3학년까지 내내 만화 보며 지냈대. 그래서 서울대 갔어. 이거 진짜 읽어하는 거 아니야? 평범하지 않니? 결과가?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만화 보겠네? 어떻게 서울대 읽었지? 좋은 건 아니지. 자,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상대운동을 하고 있을 때 L은 항상 L0보다 작다. 상대운동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L은 수축 1이가 된다. 자, V로 V가 클수록 점점 짧아진다고 한다. 파란 쪽에 있는 얘기들. 물체의 정지계에서 측정한 물체의 길이 L0를 고유 길이 또는 정지 길이라고 한다. 고유자를 붙여줍니다. 얘는 양쪽에서 동시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해. 측정하고자 하는 길이의 방향과 평행하게 상대 운동하는 어떤 기준계에서 길이를 측정하더라도 고유 길이보다 항상 작게 나타난다. 이러한 길이 수축은 상대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나게 된다. 자, 앞뒤 방향,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폭은 안 일어난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측정한 길이가 반드시 막대나 원과 같은 물체의 길이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 대신 같은 정지계에서 두 물체 사이의 길이 혹은 거리일 수도 있는데 거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상대적으로 어림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해양과 근처의 별 사이의 거리에서도 거리여도 된다고 한다. 얘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 한 별에서 0이 출수만 안 쓰지. 0이가 있어. 여기에 한 별이 있어. A라는 별이 있대. 여기 B라는 별이 있어. B라는 별이 있대. 얘가 바라보는 이 둘 사이 거리는 뭐가 되니?
얘가 바라보는 이 줄 사이 거리는 뭐가 돼? 고유길이 L0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 두 별 사이를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해. 우주선은 V라는 속도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우주선 안에 관찰자는 이 거리를 갈 때 자기 자신의 시계를 측정하지. 근데 얘가 보는 그 시계는 t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시간 지연이 일어난 시간으로 측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두면 편리할 것 같아. 어떤 길이든 뭐든 이 길이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여기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알 수 있는 건 얘밖에 없거든. 이해해? 길이는 0이 길이지만 이 시간, 도착 시간,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은 우주선 안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측정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한 관측계에서 길이와 시간을 동시에 측정하기가 어렵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그럼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쉬울 거야. 자, 아무튼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유 길이로 잡을 수가 있다. 과연 움직이는 물체는 실제로 줄어들까?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 측정이 짧게 되는 거니까. 물체도 줄어들고 차도 줄어드나? 응? 자, 진행하면 물체자 동시에 갖고 있으면 내 길이는 이건데 밖에서 보면 차도 줄어드네. 그래서 내 길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준 상태에서 얘가 압축돼서 나올까? 그렇진 않지. 측정이 그렇다는 얘기지. 측정이 실제 측정과 관측과 측정의 근거를 둔 것이므로 측정의 결과가 일관성 있고 어떤 오차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관측하고 측정한 것은 실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물체는 실제로 줄어든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표현은 물체가 줄어드는 것으로 측정된다는 것이다. 오케이? 측정의 관계야. 가령 막대의 수축된 길이를 측정한다고 할 때 막대와 함께 움직이는 관측자는 우리의 측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관측자는 우리가 막대 양끝의 위치를 동시적으로 측정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관측자는 동시성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관측자가 볼 때 우리는 막대 앞의 위치를 먼저 정하고 잠시 뒤에 막대 뒤에 위치를 정한다. 이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는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짧아진다. 동시 앞과뒤를 볼 수 없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야? 별의 이 거리는 얘가 0이가 알고 있다고 해도 이 로켓이 출발하는 시점과 도착한 시점을 아는 건 로켓 안에 관측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시간으로 측정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바깥쪽에 사람이 그 시간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거리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길이 변화 또는 시간 변화들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 식의 증명은 똑같은 얘기의 증명이 나오게 될 텐데 잠시 쉬었다가 미온의 얘기 갖고 이 얘기를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미온의 얘기를 보도록 할게요.